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그냥 공유, 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 어, 예, 살라미스 해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이 책은 참고로 베리 스트라우스라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코넬대 역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일반인을 위해서 쓴 책을 제가 어, 읽고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살라미스 해전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영화 300을 보셨을 겁니다. 300을 안 보신 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스파르타 왕인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스파르타 군을 이끌고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수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다가 300명 전원이 전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20대 1 정도의 군사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싸웠듯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여기 보면 페르시아는 당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세계 인구의 20%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고 이집트, 터키, 오늘날의 이집트와 터키와 그 사이에 있는 뭐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 다 합치고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합치고 아마 인도 일부까지 지배한 그러니까 뭐 요번 아시아 축구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그 뭐 절반 이상의 나라가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시 세계에서 당시 중국이 있었지만 중국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그러니까 동양엔 중국이라고 그러면 서양엔 페르시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당시 페르시아가 서양의 입장에선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아주 그 서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쪽 끝에 있지만 그리스는 페르시아 왕국의 서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골치가 아프고 잘 그 말을 안 들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얘네들을 정복해야겠다라고 그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여기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테르모필레에서 어, 이 예상외로 스파르타 군이 정말 싸움을 잘하고 아주 좁은 길에서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넓은 데서 20대 1로 싸우면 사방에서 에워쌀 텐데 좁은 협곡에서 앞에서만 다가갈 수 있으니까 20대 1이라도 한 명씩밖에 못 간다고 하면 300명이 싸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며칠을 견뎠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리스인 중에 페르시아 왕이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지름길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테르모필레 말고 그 옆에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산길을 따라가서 그 담백이 지키고 있는 테르모필레를 뒤에서 페르시아군이 앞뒤에서 공격하는 지름길로 간, 사이길로 간 페르시아군이 뒤에서 공격해서 그 300명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여기서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을 배신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스파르타, 아테네, 클린토스 뭐 이런 여러 가는 테살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합친 국가가 그리스는 도시국가의 연맹체죠. 그래서 그 국가들이 다 평소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다가 당나라가 쳐들어오면 수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세 나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해서 중국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중국군이 물러가면 그 뭐 수나라나 당나라 군대가 물러가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다시 싸우기로 하는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것도 우리가 서로 싸우지만 외부에서 적이 왔을 땐
치지 않은 이상한 구조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선 충분히 내가 쳐들어가면 얘네들이 같이 싸우지 않을 거다. 평소에 싸우던 애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쉽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그리스군이 열심히 싸웠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그 스파르타의 레오니다드 다스 왕이 열심히 싸웠지만 역시 예상대로 그리스군이 그리스 사람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서 레오니다스를 죽였다. 페르시아 왕의 상금을 노리고 그거 하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300을 보시고 나서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리고 300이 잘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나요? 결국 페르시아군이 이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잘 싸웠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리스 망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면, 스파르타군이 가장 센데, 페르시아인데 어쨌든 졌잖아요. 페르시아 많이 죽였죠. 아직 페르시아군은 수십만 명이 남아있는데, 그리스는 졌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당연히 여기서 페르노필레가 이제 그리스 들어간 입구인데 멈출 리가 없죠. 우리가 고생하고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를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쳐들어옵니다. 예, 쳐들어옵니다. 이제 뭐 그리스 이제 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그리스에 쳐들어와서 아니나 다를까 좀 미리 말씀드리면 아테네가 그리스의 이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인데 테르모필레에 더 가까운 쪽이 아테네고요. 이 아테네를 페르시아군이 정복을 합니다. 아테네가 함락됩니다. 뭐 이제 거의 국토의 절반을 잃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리스를 다 차지하겠다라고 할 때 벌어진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난데없이 육군을 쳐부순 그 페르시아 왕이 이번에 해군도 쳐부수자라고 해전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군이 육군만 센 것도 아니라 해군도 센 거죠. 그래서 육군을 물리쳤으니까 해군을 물리치면 이제 그리스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해전을 벌였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그리스 해군이 페르시아 해군을 이깁니다. 참고로 스파르타는 육군이 센 나라고 아테네는 해군이 센 나라라서 테르모필레에서 300이 죽었을 땐 스파르타 장군이 이끌었지만 그 살라미스 해전은 사실상 아테네 해군이 그리스 해군의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 해군의 전략에 의해서 이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재미있는 것은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절대 권력을 가졌고 있었고요. 밑에 부하들이 무슨 이렇게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번에 해군으로 싸운다. 그럼 해군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육군으로 싸운다. 육군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엔 전투하지 않고 쉰다. 우리가 포위만 하고 쳐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고요. 원래 군대는 그래야 되죠. 다만 이 페르시아 군인들도 그 페르시아 왕의 친위대가 있는 반면 페르시아 왕에게 임명받은 이런 어떤 봉건적인 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이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싸울 이유는 없어요. 그리스를 차지한다고 해서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안 싸우면 페르시아 왕이 쟤 좀 보게 열심히 안 싸우네 하고 자기 왕위를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보는 데서 싸우는 페르시아 군대와 안 보는 데서 싸우는 페르시아 군대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자기가 보는 데서 군대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테르모필레에서도 그렇게 페르시아군이 죽어가면서도 결국 그 300을 스파르타군 300을 물리친 게 거기에 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생각이었고요. 아테네의 총사령관은 테미스토클레스라는 해군 사령관이었는데요.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민주 정치를 하는 그리스 아테네 장군이라서 읽어보면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겼는지 테미스토클레스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 전략의 천재라고 할까요? 운도 따랐지만 전략적으로도 야, 이렇게까지 해서 이겼구나라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아테네 내부에서 선거로 됐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 적이 있어서 테미스토클레스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테네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슨 여야가 싸우듯이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해군은 아테네가 스파르타보다 훨씬 세고 그 연합군 해군의 50%를 아테네가 맡았지만 전체적으로 육군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해군 사령관도 스파르타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해군을 잘 모르는 육군이 센 육군 스파르타의 장군을 이 해군 사령관을 임명하고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밑에 참모르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그리스 도시가 아테네 시스템에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그 안에서 같은 군대 내에서도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 일사불란한 페르시아 왕이 누가 봐도 이길 것이고 이렇게 서로 그 안에서 아테네 시내 시 안에서도 내분이 있고 그리스 도시 안에서도 도시들끼리 내분이 있는 이런 연합군이 페르시아 왕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 테르모필라에서도 스파르타군 300만 끝까지 남고 사실은 다른 나라 육군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자, 이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본 요 살라미스 해전의 살라미스가 요 이상하게 디귿자 반대로 놓은 것 같은 요 섬이 살라미스입니다. 오른쪽이 아테네고요. 왼쪽이 스파르타고 당연히 페르시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쳐들어가서 아테네를 어, 점령합니다. 아테네 이미 함락됐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자기네 가까운 살라미스라는 요 섬으로 피합니다. 근데 이 살라미스에서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들은 아니 지금 그 페르시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결하는 것보다 약간 도망가서 스파르타 근처에서 육군 해군이 같이 싸우자. 왜? 육군이 이미 전멸해서 남은 육군은 다 스파르타까지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테네 사람 입장에선 자기네 도시가 함락됐는데 여기서 또 살라미스에서 더 후퇴한다는 거는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휴전 협정이라도 맺으면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그냥 강하니까 아테네 넘겨주고 우리 휴전하자 그러면 아테네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살라미스에서는 최소한 해전을 벌여야 된다. 아테네 근처에서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나오지만 어, 회의 결과 그리스의 대부분 도시들은 우리는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고 후퇴해서 육군과 합쳐서 다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해서 후퇴가 결정이 되는데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클레스가 굳이 고집을 부리고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결국은 요 아테네에 있던 요 보라색이 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진 곳이고요. 요 초록색이 그리스 해군이 있던 곳인데 요 보라색에 있던 그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해서 페르시아 해군을 이 해협 안으로 들어와서 페르시아 해군은 요 하얀 동그라미의 오른쪽, 그 다음에 아, 그리스 해군은 요 하얀 동그라미의 왼쪽에서 바로 요 보라색과 아이고 아이고 보라색과 초록색 사이의 요 바다에서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군은 거의 한 900대의 함선이 있었고요. 이 그리스는 한 350밖에 안 됐으니까 3대 1의 숫자였지만 결국 하루 해전을 벌여서 이 페르시아 해군이 완전히 섬멸돼서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바다에서 그리스와 또는 그리스가 멸망했으면 유럽 문명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아마 페르시아, 터키, 이집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럽을 차지를 했을 텐데 참 유럽을 살아남게 한 중요한 전쟁이었죠. 그 상황을 보면 아테네 총사령관 테미스토클레스 입장에선 그리스 군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3대 1로 숫자가 적고 또 느립니다. 왜 느리냐? 무겁기 때문에. 반대로 페르시아 해군은 어, 작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곳에서 싸우면 페르시아 해군이 막 작지만 빠르기 때문에 그리스 해군을 이렇게 에워싸고 공격해서 이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해군이 아무리 빨라도 보세요. 이 조그만 바다에서는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해협 그마야말로 해협이니까 우리 명량해전처럼
해협이니까 빨라봐야 어떻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배가 빼곡하게 차서 이 운전하려고 해도 자기들 배끼리 부딪혀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곳에 몰아놓고 하고 싶어서 우리가 넓은 바다로 가면 안 되고 이 좁은 살라미스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반면에 페르시아도 그러면 왜 멍청하게 이 느리지만 그 강한 튼튼한 그리스 군의 상대에서 빠르지만 작은 배로 더 약한 배로 상대를 했을까? 뭐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런 넓은 바다에서 싸우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싸우는 걸 보질 못합니다. 당시 왕은 너무 중요해서 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큰 바다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런 데서 그 왕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밑에 애들은 자기 눈치만 보기 때문에 내가 보는 데서 싸워야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은 이 육지에서 요게 지금 한눈에 다 들여다보이는 아주 조그만 바다거든요. 요 건너편에서 건너편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 육지 끝에서 하루 종일 해전을 관찰하고 누가 열심히 안 싸우면 혼내고 그러면서 관찰을 해서 아 그래 조금 우리가 약간 배로 봐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 배 많은 배가 세 배 많고 우리가 강군인데 설마 그리스에게 지겠냐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살펴봐야지 애들이 열심히 싸운다. 또 하나는 이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뭐 2년, 3년 하기 전에 금년에 1년 만에 전쟁을 끝내기를 원해서 아, 지금 그리스군이 일로 도망가면 또 하나하나 도시들을 또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육군은 이미 섬멸했으니까 여기서 해군만 섬멸하면 그냥 그리스는 항복할 거니까 그래 우리 빨리 전쟁 끝내자. 괜히 이곳저곳 그리스인들 쫓아다녀서 뭐 몇 년을 더 하지 말고 이런 판단이 틀리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게 됐다, 전투를 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리스 해군 회의에서 아테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후퇴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후퇴하기로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테미스토클레스가 스파르타 출신의 해군 사령관, 육군 출신이죠. 해군을 잘 모르는 찾아가서 보십시오. 지금 쟤네들이 여기서 결정할 때는 다수결로 뒤로 후퇴해서 싸우자고 그러는데 사실 후퇴하다가 우리가 저기서 모이자라고 할 때 안 모이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후퇴라는 거는 쟤네가 다 항복할 거라는 거죠. 페르시아에. 지금 육군이 테르모필레에서 져갖고 가뜩이나 아테네도 함락되고 그리스 망했다라는 분위기인데 쟤네들 여기서 모아놓은 애들을 너희들 헤쳐 모여서 저기 뭐 100km 뒤에 있는 어느 지점으로 와라라고 하면 걔네들이 절반도 안 올 거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네가 잘 판단해서 여기서 되든 안 되든 싸워야 된다라고 했더니 스파르타 출신 역시 군인 출신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야, 그 우리가 무슨 다수결로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사령관이니까 해군은 잘 모르고 난 육군 출신이지만 우리 여기서 싸우기로 한다라고 했고요. 또 시킨노스라는 테미스토클레스 노예가 있는데 이 시킨노스를 페르시아 왕한테 한밤중에 보냅니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자기가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그리스를 배신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쳐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안에서 배신하면 그리스군은 단박에 무너진다. 라고 해서 페르시아 왕이 그 말을 믿고 이 시킨노스라는 테미스토클레스가 보낸 노예의 말을 믿고 그 군대를 한밤중에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초록색 쪽에서 이쪽에 보라색이 있던 페르시아 군이 밤새 일로 이동을 해서 아침에 그리스군이 눈을 떠보니까 반대편에 페르시아 군이 있고 이쪽 나가는 쪽도 페르시아 군이 다 막고 있어서 그리스군은 아뿔싸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페르시아 군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는 도망칠 길은 막혔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킨노스의 말을 믿은, 그러니까 테미스토클레스의 말을 믿은 페르시아 왕이 해군을 출동해서 살라미스를 포위하는 바람에 그리스 해군은 살라미스에서 원래는 후퇴하기를 원하던 그리스군도 할 수 없이 살라미스 전투를 하게 됐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동맹군에게는 우리가 살라미스에서 후퇴하면 아테네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이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테네를
철수해서 아테네 군단은 싸우지 않고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의 아테네를 다시 세우겠다.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요. 페르시아 왕에게는 전투가 시작되면 아테네는 배반할 테니까 어서 얘네들이 그리스군이 도망가기 전에 한 번에 섬멸하려면 지금 와라. 라고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왕을 기가 막히게 속인 것일까요? 이 책에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절대로 그리스를 배반 안 한다는 보장이 없었을 수 있다. 즉,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냥 페르시아 왕을 물론 살라미스 해협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자기의 유리한 곳에서 전투를 하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 이 전투하다 잘 안 되면 처음에 한 시간 싸워봤는데 페르시아군 너무 세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그리스를 배신하고 페르시아 왕의 편에 서서 그리스군을 멸망시킨 다음에 우리 아테네는 너를 도왔으니까 아테네는 살려달라라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테미스토클레스는 나쁜 사람, 거짓말, 양다리긴 하지만 이게 정말 아테네 안에서도 적이 있고 그 아테네를 포함한 스파르타, 코린토시, 무슨 테베를 모은 그리스 동맹 안에서도 도시끼리 서로 적대 관계인 상황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어, 사기성이 짙고 얄밉고 믿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욕은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물리쳤고요. 이렇게 되니까 저기 군량미를 배로 보급받던 페르시아 군은 야, 이거 군량미 보급이 안 되면 우리가 육군이 아무리 있어도 다치겠다라고 해서 페르시아 군의 대부분을 이끌고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일부 군대만 자기가 점령한 그리스에 남겨놓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서부의 조그만 나라인 줄 알고 여러 번 쳐들어왔는데 처음 이제 마라톤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살라미스 해전이고 두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페르시아는 다시는 그리스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는 포기하자. 그리스는 쳐들어가 봤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이상하게 조그맣지만 힘인 나라다라고 인식을 해서 다시는 그리스가 쳐들어오지 않고 결국 서양 문명이 동양의 페르시아 문명을 완전히 막아내서 유럽 문명이 싹트게 되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전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둔 페르시아 군대는 역시 그 숫자나 이런 거에서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바로 그리스 군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재밌는 거는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아테네의 장군이 아주 큰 환영을 처음엔 받았는데 곧 아테미스토클레스가 저거 뭐 그리스를 구했다고 잘난 척하는 게 꼴보기 싫다라고 해서 왜 도편 추방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너 이렇게 너무 잘났다고 하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널 추방한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려고 여러 번 애를 쓰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스 다른 도시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서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페르시아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한테 내가 너를 이긴 사람인데 내가 항복하겠다라고 하니까 페르시아 왕도 사실 페르시아 왕에게는 그리스 정복 실패가 그렇게 뼈아픈 게 아니었대요. 그냥 그 먼데 가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좀 이겼어. 테르모필레에서 육군은 이겼는데 해군이 좀 이렇게 잘 못해서 우리가 그냥 후퇴했다. 그렇죠. 걔네 한번 큰 코 다치게 얌전히 있게 우리가 만들고 왔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 우리랑 싸웠던 테미스토클레스가 또 우리한테 항복해 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벼슬을 줘서요. 아주 큰 땅을 주고 그래서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참 그리스로서는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가 힘을 합쳤으면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테미스토클레스가 추방됐지만 테미스토클레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긴 다음에 그리스의 모든 도시가 스파르타는 300에서 졌는데 테르모필레에 졌는데 아테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겨서 우리가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 식민지가 안 됐다라고
해서 아테네를 종주국이니까 아테네의 전성기가 이제 옵니다. 아마 이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도 아테네에 나올 거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아테네가 잘난 척하는 게 또 보기 싫어진 스파르타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이 또 아테네가 너무 잘난 척을 했고 그래서 시기가 심해져서 아테네를 공격해서 50년 후에 페르시아 공격도 이겨낸 아테네가 그리스 다른 도시들이 공격해서 아테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뭐 아테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들은 가만히 있나요? 또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 북부에 있던 야만인이었던 마케도니아인들이 이 그리스를 함락시켜 버리고 그리스를 아케도니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페르시아에도 이겼던 그리스가 북방에 있는 작은 도시 마케도니아의 내분으로 인해서 함락되고요. 이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참 살라미스 해전이 뭐 우리 한국이나 동양하고 상관이 없지만 서양사에서 아시아가 유럽을 다 집어먹을 수 있는 것을 막은 되게 중요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군대 조직의 상명하복의 그런 군대를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군대들이. 근데 이게 또 하나는 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해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위에서 육군은 싸우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상류층이거든요. 근데 해군은 중요한 사람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노를 젓는 사람은 거의 노예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아마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왕이 쳐다보니까 싸웠겠지만 페르시아 배에 노를 젓는 노예들은 아, 내가 이거 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사기가 저하된 상태인데 해군의 특성상 아테네 사람들은 다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우리 아테네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 의식이 또 있어서 이겼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민주적인 군대와 독재적인 군대, 저는 반드시 민주적인 군대가 유리한 점도 있지만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다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전략의 귀재, 어떻게 보면 다 속이는 적과 아군을 다 속이는 이런 전략의 귀재가 더해져서 이겼던 중요한 전투였지 않은가. 여러분도 살라미스 해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즐거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